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성가부터 해볼까요? 오늘 약이 천련자, 정력자, 상백피. 자, 그러면 정력자를 제일 마지막에 먹고요. 상백피를 먼저 해야 되겠네. 제일 맛이 별로 없는. 컵을 2개만 주시면. 자, 좀. 그쪽에 살래? 이쪽. 여기 더 있대. 지금 하는 3가지는 이 전부 다 제주약입니다.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요. 이 약은 알아두면 좋죠. 이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의 껍질인가? 그런가? 잘 모르겠다. 동영아 맞나? 혹시 뭐라 된 뽕나무 뿌리 껍질만? 상백피. 그냥 뽕나무 껍질인가? 나도 지금 자신. 및 동속 근력 신분과의 뿌리. 맞네. 자, 동영아 상백피 한번 읽어볼까? 상피 감신 이끼보허 거패중수 종창명제. 자, 형우야, 이 상백피를 약성가는 이런데 네가 맛만 이 약성가를 떠나서 네가 순수하게 기미를 느껴보니 어떻노? 약간 담담한 맛이 있으면서도 자극적인 맛이 살짝 있지, 살짝. 있어요. 살짝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네가 이 남들한테 이 약 맵다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죠. 별 그런 건 아니지. 굳이 이제 구분을 하니 산고, 감시남고 5개 중에 구분을 하니 조금 매운맛이 있다 정도지. 이게 뭐 남들 보고 이 약 먹으면 매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맛은 아니야. 그지? 네. 그 다음에 먹어보면 알지만 별 맛이 없다. 별 맛이 없다라는 말은 약성도 그렇게 세지가 않다. 이거 가지고 약성 내려고 하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방의 기존의 처방들의 여러 가지 보면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이 기본적으로. 그래 해야 나름대로의 효과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가 어떤 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끼보허. 기본적으로는, 잠깐 읽어볼까? 니 읽었지? 미안하다. 내 정신이 없네. 기본적으로, 아니, 괜찮아. 기본적으로 기운을 좀 들어준답니다. 아무튼 보기하는 작용이 있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허한 거를 보한다. 오늘 뭐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허는 확실히 폐와 관련된 걸 겁니다.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아무튼 뭐 보하는 작용이 있대요. 뭐 인삼이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이 담담한 이 맛을 아마 좀 보약의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패중수. 옛날에는 현미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요즘에야 그 엑스레이를 찍고 뭐 초음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폐 안에 물이 찼다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물 찼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본다고 물소리 안 나.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를 가지고 폐에 물이 있다. 약성가에 써놨잖아요. 그럼 뭐를 가지고 옛날 사람은 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뭘까? 그냥 상상해보죠. 우리 아무도 모른다. 숨소리. 숨소리가 뭐 어떨까? 숨소리에 물소리가 좀 날까? 농담이다, 농담. 이거 농담으로 받아야 된다. 숨소리, 뭐, 숨소리도 그럴 수도 있고. 오랜만에 왔는데, 가빈이 뭐, 오랜만에 그 상큼한 생각으로. 너무 무지한 생각이. 이런 게 좋아. 이거는 정답이 없어.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원래 그냥 숨을 잘 쉬는 게 정상인데 원래는 잘 쉬는데, 숨을 쉬다가 뭐 가래라던가 뭔가 물 액체 비슷한 게 나오면 뭐, 그게 물이 좀 나온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지? 폐에 물이 있나? 뭐 이런 뭐, 식으로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없을까요? 하나만 가지고, 요게 나오면 물이 찼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뭐 또, 형우야, 뭐 또, 그냥 참신한 아이디어 없을까? 약간 물에서 숨쉬는 듯한.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물에서 숨쉬듯한 것처럼 되게 어.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막 약간 허프허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에 빠졌을 때 나오는 숨. 그거는 이제 허프는 불안해가지고 빠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니 목욕탕 가니까 어떻대? 목욕탕에 얼굴만 딱 내놓으니까 어떻대? 그러면은 좀 숨쉬기 좀 어려워. 숨이 좀 가쁘지? 네. 숨쉬기. 안녕하세요. 숨쉬기 좀 뭔가 모르게 숨도 좀, 호흡도 좀 빠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지? 뭐가 안에 좀 텅 비어 있으면 숨이 잘 들어갈 텐데, 뭐가 안에 있는가?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몸에 또 물이 있으면은 붓습니다. 부어요.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마 그래 생각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가래도 좀 나올 수도 있고, 숨 쉬는 게 좀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침 소리도 아마, 특히 기침 소리 우리 해보면 캑캑 하면 이제 그 건조한 기침 소리가 나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뭐 안에 물이 있다고 하면 그렁그렁하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얼굴도 좀 부어 있을 거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배에 물이 찼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양방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호흡이 좀 가빠질 거예요. 그다음 기침을 해도 기침이 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좀 가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기침을 하는데 눈 주변이 붓습니다. 얼굴도 특히 붓지만 눈 주변이 약간 부어요. 이러면은 확실히 저 지금 배에 조금 물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이고, 뭐 그것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종착능제라는 거는 뭐 붓고 이런 게 다른데 종착이 아니고 아마 폐의 얘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반하라는 약이 있습니다. 기침할 때 반하를 쓰면, 반하는 기체를 풀어주는 약입니다. 폐에 기체가 돼 있다고 하면, 폐가, 예민한 폐가 뭐가 딱 어디에 밧줄로 묶이든 어디 주변에 근육이 긴장이 되든 딱 묶이면, 거기에 상당히 그 금기운이 많은 놈이 그렇게 하면 기침이 캬캬캬캬 합니다. 캬캬캬캬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상관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좀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빨리 나서야 되는데 좀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제가 좀 다음에 해드리고, 이 반하는 고를 때 쓰는 겁니다. 뭔가 딱 긴장이 돼 있는 것 같다. 딱. 그러면 이 상백피는 뭐냐면,
종창 이런 것도 뭔가 긴장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익기보허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조금 그 긴장해서 조금 폐에 기체가 있는 거에서 조금 사람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기침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들 그런 쿨럭 하는 가래 뱉는 기침에 쓰는 약이 아닙니다. 이게 천식이나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할 때 써요. 상당히 연속적으로. 그런데 반하를 쓰는 것처럼 되게 예민하고 되게 긴장돼 있고 소리가 되게 이렇게 간을 다 해야 되나? 힘있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는데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요. 사람이 기침하면 막 지치는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기침을 합니다. 그때 딱 정확한 게 이게 상백피입니다. 그럴 때 그게 반하를 써보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복자나 이런 걸 쓰면 또 안 듣습니다. 상백피가 딱 들어가면 딱 낫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기침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쓰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보면 일반 기침 환자로 오면 기침이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안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약국 가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 가서 병원약을 다 지어 먹을 수도 있고 그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뭐 한 달이 지난다, 두 달이 지난다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폐는 기침을 하면서 기운은 지쳐가지만 거기에 뭔가 딱 기운이 막힌 건 아니지만 뭐가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사폐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이게 어디 사백산 이런 게 사백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백산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폐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 사할 때에 상백피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하 이런 게 아니고 폐는 쉽게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폐는 금기운은 쉽게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간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폐가 가을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쨍쨍한 여름을 지난 계절이기 때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격렬하지만 쉽게 식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폐기운이 약해집니다. 기허증을 끼게 된다고요. 하지만 폐가 이상한 문제로 인해서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단순히 폐를 도울 수는 없어요. 인삼, 환기. 왜냐하면 폐에 그 삿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가면 사기만 치는 바나나 이런 걸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상백피라는 약이 딱 중요합니다. 그 묘한 약이 이겁니다. 보하긴 보해야 되겠는데 이게 보약이 들어가면 막힐 것 같은 딱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침이 오래된다고 할 때에는 이유불문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약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그렇게 폐에 많이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폐 상백피는 생각보다 기침 환자들한테는 쓸 일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체가 돼서 반하라든지 이런 거 쓸 때에는 상당히 기침이 긴장되고 격렬하고 딱딱 끊기는 것 같은 기침이 컬락 이렇게 딱딱 이런 기침입니다. 완전 딱 뭔가 딱 예민하게 딱 그런 반응이죠. 하지만 완전히 허증으로 가면 이게 소리도 펑퍼짐하고 이럴 때는 이제 오미자라든지 이런 보하는 약을 씁니다. 환기, 오미자. 그 중간에 딱 그 기체와 퍼지기 그 중간에 상백피라는 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활용 범위가 넓죠. 그렇게 대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백산이
상백피, 지골피, 감초 쓰는 이유가 지골피라는 게 이 골증열 이렇게 쓸 때 보면 약간 차면서도 진액이 많습니다. 폐가 지쳐가면 이게 기운도 없어지지만 쉽게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침을 하니까 거기 약간 그 허열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미량하면서도 진액이 있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예, 사백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련자. 조선생님 오늘 되게 얼굴 좋으시네요. 오늘 얼굴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어제 명상을 해서 나가. 그 어디 명상입니까? 하루만 하면 그래도 하지. 네. 저쪽에. 이 냄새. 취두부가 이런 냄새가 나?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거 뭐, 방광에 좋으니까 먹지. 다 먹어야 되겠다. 방광에 좋으니까 먹지. 자, 동정아 읽어보자. 면자미고, 방광산기, 중습상한, 리수지제. 자, 진정아 이거 먹어보니까 어떻노? 순수하게 맛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쓰지. 이게 쓴맛으로. 쓰다라는 말은 좀 뭐 습열? 염증? 이런 거를 습열, 염증 이런 걸 본다면 통증이라는 게 한사가 어떤 조직에 딱 들어오면 한사가 그 조직을 막죠. 그러면 한사에 의해서 그 조직의 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몰립니다. 몰리면 그 안에서 습열이 확 생기죠. 겉의 조직은 한사고 한사에 의해서 국소 부위에 습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통증이자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증을 잘 없애는데 얘가 주로 가는 부위는 생식기 부위, 방광, 생식기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민은 어디에 쓰냐면 습기에 씁니다. 습기. 그러니까 아랫배라든지 생식기 이런데 뻐근하게 아프다. 뻐근하게 아픈 게 습기가 동반된 건 날카롭게 막 이게 위장 이런 데 보면 손톱으로 핥히듯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 이런 통증. 이거는 상당히 건조한 통증이에요. 반면에 방광이나 이런 데는 습기가 잘 생기는 하복부잖아요. 하복부에 습기가 많으니까 뻐근하게 아픈 겁니다. 아니면 고환이 갑자기 조이듯이 뻐근하게 아프든지 성기 부분이 뻐근하게 아프든지 전립선염 때문에 그렇게 뻐근하게 아픕니다. 그런 거에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미가 있으니까 중습상한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맥이라는 약을 같이 먹어봤는데 구맥은 이렇게 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는 않고 약간 윤기가 조금 있는 듯한 향이 조금 있는 듯한 그래서 그거는 좀 기운을 풀어주는 약이고 요거는 습기를 보면서 통증을 진정을 시키는 약입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니 먹어야지. 이수도 시키고 합니다. 자, 하나 우리 또 이제 본과 4학년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기존에 그 군화상화 이야기가 있어요. 군화상화. 보통 이 신에 보면 신간동기 아니면 뭐 좌신우명문 해서 상화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아랫배 쪽에 중간에 있던 한쪽에 있던 아랫배에 상화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면 상화가 있단 말은 거기가 뜨겁다는 뜻인가? 네,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러면 내가 다른 질문을 해볼까? 아랫배, 뭐, 신간동기든, 거기든, 거기에 온도, 뭐, 체온적인 온도가 아니더라도, 뭐, 한의학적인 그냥 온도, 거기 온도하고, 여기 팔의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 거기에는 상화가 있다며. 불덩어리 심장처럼, 군화처럼 상화가 있대. 그럼 거기는 확실히, 뜨거울 거잖아? 그러면 거기 온도하고, 우리 팔에 여기, 요런 데 아무 때나 뭐, 요런 데 온도 하고, 온도 차이가 어떨까? 농담으로 물어보는 거 편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농담으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황당한 것을 짚었지. 차이가 나면 어떨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네.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좌우가 만약에 좌신우 명문이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온도가 차이가 나면 어떨까?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약간 위에, 한 5cm 위에 온도가 차이 나면 어떨까?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상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상하라는 개념을 거기에 실제 불이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 온도는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해야 돼요. 다만 끝에는 이제 가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 조금 온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골랭 끝에서부터 냉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양기가 약해지면 이제 끝에서부터 오는데, 대체적으로 온도는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상하라는 거는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어떤 순환의 개념으로 봐야지, 거기에 실제 불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온도는 뜨겁다,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단전 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에 내단 안에 단전을 이제 기공을 모아서 거기에 내단을,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에요. 온도는 항상 뭐 손끝도 따뜻해야지, 여기만 뭐 에너지를 한거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보통 이제 왜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보통 여자분들도 하복부 통증이 좀 있어요. 여성분들은 생리 때도 좀 나타나고,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골반통으로 형태를 하복통, 그래서 이게 학회가 따로 있던데, 골반통이라고 하던가? 뭐, 이것만 주로 보는 비뇨기과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산부인과 분야 중에도 뭐, 세부 학회겠지만, 골반통만 보는 데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상화라는 거는 이 온몸이 36.5도로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통증이 아까 뭐라 했어요? 거기에 어떤 조직이 찬 기운이 몰리면, 거기에 조직에서 우리 생기가 딱 그 찬 기운에서 갇히게 되면, 거기에서 막 안에서 습열이 생기면서 염증이 나고, 염증이 격렬할 때에는 뭐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그 염증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격렬한 통증은 아닌데, 그게 계속 어떤 뻐근하고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 그 말은 거기에 찬 기운이 서서히 그 조직을 움켜쥐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낸 게, 우리 인체는 늘 36.5도로 늘 똑같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한사가 이렇게 쭉 몰려갔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외부에서 아랫배에 찬 기운이 들어갔을까? 그 부위로 딱 포커싱을 해가지고 한사가 탁 그쪽으로 들어왔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추운 겨울날 이제 옷을 좀 헐겁게 입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뭐 찬 기운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병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립선염이라든지 방광통, 골반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늘 뭐 택시 운전, 오랫동안 택시에 뭐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직업입니다. 아, 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요. 그런 등등의 뭐 찬 기운을 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타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내 생활 속에서 뭐 술 처음 먹는다고 아랫배에 찬균, 스별이 쌓이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 과정을 보면 오랫동안 그 생활을 거치다 보니까 내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에너지 자체가. 술이든 그 책상에 앉아서 오래 있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생명력,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온 전체를 36.5도로 채워야 할 내 에너지가 상당히 약해지다 보니 빈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생식기를 쓸 때가 있거든. 그쪽을 과하게 쓰다 보면 약해지면 그 부분에 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한 곳에 딱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통증이 점점 이제 양기는 점점 약해지다가 그쪽에 빈틈이 생겨가지고 내 생기가 그쪽에 생식기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뭐 이 자궁이 약하든 뭐 생식기가 약하든 그 약한 부분에 습기가 자연스럽게 어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조직이 생기가 활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뽁짝뽁짝하고 열이 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전립선 뭐 어떤 문제다 아니면 이제 산부인과 문제다 해서 병원을 가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든 하든 뭐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그만인데 그 시기를 점점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한의원에 올 때는 어떨 때냐면 점점 이제 내가 그게 낫지 않고 계속 그 염증이 수별이라든지 그런 게 점점 맺혀갑니다. 그 통증은 계속되고 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 생명력 양기는 약해져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수별 이런 것들을 습기, 한습 이런 것들을 못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지금 철련자가 그런 통증에 쓴다고 돼 있어요. 통증에 지금 얘기가 쭉 길게 왔는데 이 통증에 그러면 철련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곰이 이게 쓰다 보니까 그쪽에 수별을 없애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하던가요? 점점 내가 과로를 하든 뭘 하든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36.5도로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이거 생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부위에 국소 부위에 한습이 점점 이 맺혀 있으면 철련자도 좋은데 뭐 생각나는 약 없습니까? 오수유. 자, 오수유는 굉장히 쓴 약입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써요. 그러니까 오수유를 쓸 때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게 양기가 점점 약해지면서 차지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타나는 통증이 격렬하게 뻐근해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 약은 그 정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통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오래되어 갑니다. 오래되어 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 환자가 하나 있는데 오만 전립선 한의원을 다 다녀봤어요. 양방에도 뭐 다 다니고 주로 쓰는 약이 포공령, 금은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이름도 까먹었다. 쓴 거 굉장히 쓴 약이 있던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전립선 염증에 쓰는 약들 뭐 그 다 써요. 아니면 육미도 쓰고 뭐 쓰는 거예요. 안 낫는다 이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이제 오수유는 그 열도 있지만 고미가 상당히 특징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아랫배 통증이 격렬하고 이럴 때는 참 좋은 약일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쓸 거 없을까요? 이건 가르쳐주면 진짜 몇 천만 원짜리 되는 나 이걸로 여럿 나서봐서 자신있게 얘기해서 가는 거야. 혹시 생각나는 약 없어? 고량강. 고량강은 좀 맵다, 그지? 염증도 잘 보지만 그게 좀 매워. 매운 약이야. 염증은 좀 봐야 되겠지. 염증은 봐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뭐다? 양기가 약해서 점점 막혀간다는 거야.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점점 국소 부위로. 뭐라고? 천호. 꼭 기억하십시오. 생식기든 어디든 어떤 국소 부위가 점점 아프다. 채신과 천호를 딱 비교해 보세요. 채신은 가느다란 이런 거예요. 채신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호의 파워에, 그 다음에 천호의 특징은 뭡니까? 곰입니다. 곰이. 쓰면서도 열의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호는 뼛속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파워가 있죠. 하지만 그거를 통해주면서도 그 고미로 염증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내가 환자가 너무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설명을 다 해줬는데 그래도 성이 안 차는지 뭐 또 물어보고 카톡 가르쳐 달래 가지고 온 짓을 별 지랄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존에 어떤 치료를 했는지 엑셀 파일로 탁 정리를 해줘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환자도 밀려있고 해서 대충 쓱 보니까 6미, 8미,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해봤는데 이 사람은 내가 건성으로 봤다 생각해. 원장님 자세히 안 보시던데요? 왔다, 예민하다.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평소에 이런 이제 환자를 본 적이 있으니 그래도 자세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삐낄 수도 있다. 그 생각에서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그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항상 성격이 좀 꽁해요. 꽁하다 보니까 이 뭔가 이제 자기 속에 딱 가둬두고 자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3 문제로 해가지고 4.3을 왜 썼냐면 아랫배가 어디 부위입니까? 간의 부위입니다. 간의 부위. 네, 간의 부위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운도 아마 몰려 있을 거예요. 한습이 몰려 있지만 그래서 군제로는 4.3으로 심폐도 좀 이렇게 펼치면서도 간의 부위에 좀 기운을 흩으려고 4.3을 쓰고 그 다음에 기운도 좀 돋군다고 인삼도 쓰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기 전부 다 혈에 잠기다 보니까 혈도 좀 부족해지거든요. 당귀 같은 것도 좀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수유, 천련자, 천호를 딱 썼습니다. 자기는 그런 약을 딱 지어주는데 뭐 자기는 그 전에 약들은 소화가 안 된다는데 온갖 카톡이나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왜 먹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안 아픕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이제 통증이 있었는데 안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이게 생식기 아프고 이게 아프다고 천호 잘 안 씁니다. 오수유 잘 안 써요. 오수유 고작 해봤자 여성분들 아랫배 아프면 생각하지 남자 아랫배 아프면 생각 안 합니다. 딱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 국소 부위에 탁탁 한습이 맺혀 있는 거 천으로 팍 뚫어주고 오수유로 진정도 시키고 기운도 사람 기혈도 좀 보고 좋죠. 육개 같은 걸로 좀 혈행도 좀 시키고 부자도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그 다음에 이제 구맥은 어떠냐면 거기에 이제 4.3 비슷하게 기운을 이렇게 흩으려고 구맥을 쓰는 거예요. 구맥은 고미가 별로 없어서 그 자체가 통증을 막 진정시키는 건 아니에요.
소변을 조금 소변이 전립선염 있어도 다 달라요. 소변도 조금 안 시원해요 할 때 구맥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 조금 더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부위에는 그런 삼총사 잘 알아두시면 뭐 어성초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성초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먹기 싫더만. 천호, 천련자, 오수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사상도 좋습니다. 이건 몇 천만짜리인데 내 이걸로 부자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꼭 오시면 잘 났습니다. 잘 나으니까 자, 예?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됐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통증으로 10년, 20년 된 사람도 그래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 나왔으니 제가 공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염증을 보고 막힌 거, 얼어 있는 거를 녹여주고 소통시켜주는 방법을 썼어요. 한 케이스는 그거 써가지고 아작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이제 초반에 성공한 게 이 개급발이라고 그런 환자가 또 왔는데 뭐 쳐놓으면 되지. 썼는데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어떠냐면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혈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안쪽에서 뭐 아랫배가 이게 뭐 뻐근하게 아픈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좀 예민하게 아프다고 표현해. 그럴 때는 물을 축축하게 이게 혈이 부족해가지고 하복부에 이런데 혈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람도 신경이 반드시 예민할 겁니다. 마치 이제 마른 잎사귀, 가을에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것 비슷하게. 그럴 때는 육종용 구기자 이런 것처럼 작약 이런 것처럼 축축하게 그게 난간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약 비슷하게 축축하게 하면 아랫배 통증이 잘 가라앉습니다. 감초도 좀 많이 쓰고 작약, 감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크게 하복부의 통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크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강의 장사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중간에 얼마나 잘 썩느냐는 잘 보시고 혈이 좀 부족하면 혈 쪽을 조금 더 쓰고 좀 차고 막힌 게 있으면 찬 거를 조금 더 쓰고 그 중간을 잘 조합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잘 아시면 크게 실패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 환자들은 전립선염이든 하복통에 오면 잘 손 못 댑니다. 자신 써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손 못 댑니다. 그 다음에 광고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한의원은 안 와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딱 제가 한 대로 환자분들이 한방적인 설명을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잘 알아듣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기가 딱 맞다 싶으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약침도 많이 써봤어요. 하복부의 전립선에 관련해서 Y 약침 뭐 남상천식이든 뭐든 일정한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한약만한 효과는 없습니다. 자, 정력차. 아니, 다 먹었어요. 아니. 좀 냄새가
두기 무시했네. 정력자 한번 읽어볼까? 중력고신 리수소중 담해진하 치천해응. 네. 답이나 맛이 좀 어떻노? 쓰긴 쓴데 음. 좀 아까 청량자랑 좀 다른 쓴것 같은데 뭐라고 다르지? 모르겠어. 나는 끝맛이 지금 입안이 약간 건조해지는 맛 비슷하게 화한 맛이 있는데. 안 그렇나? 나 지금 입천장이 약간 화해가지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 맛은 쓴데 그 기운은 좀 화한 좀 소통시키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력자를 어떨 때 쓰냐면 이 잘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리수소종이라 돼 있죠. 물 빼는 약 중에 이제 극강의 약들은 보면 감수, 원화, 대극 같은 그거는 이제 이수제라고 안 하고 축수제라고 하죠. 축수제라고 하고 이수지제 중에는 이 정력자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축수는 그래 이수라고 안 하구나. 축수는 이제 안에 물이 갑자기 고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빼줘야 되는 극렬할 때 쓰는 거고, 이 정력단은 여러 가지 임상예라든지 그런 걸 읽어보면 복수가 찬다든지 폐에 어떤 물이 찬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저희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돈 잘 버는 내보다 한 살 형이 있어. 이빨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부산 경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트워크 대표예요. 대표. 체형 교정하고 뭐 교정하는 데인데 당당한의원이라고 게 있어요. 그 대표가 이제 내 동기 한 살 많은 형인데, 이분한테 이제 누님 맞지? 동생인가? 누님인 것 같은데?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튼 교통사고인가? 크게 나셨어요. 크게 나가지고, 이제 부산대의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복수도 차고 폐에 물도 차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양방에서 조치를 하나 하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이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카테타도 꽂고 다 하는데 이제 양방으로 해서 이제 이뇨제를 쓰는데 이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종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하는 말이 의식도 이제 없어지고, 의사쌤이 와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뭐 약이 안 듣는다 이렇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나이 창창하게 젊은 사람이고, 그때 그 누님이 이 형보다 한 3, 4살 많았으니까 30대 초중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때 그 형이 그 상한론 공부를 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자기가 이제 몰래 약을 먹여봤나 봐. 가가지고 간호사 없을 때 이제 여기 콧줄을 어차피 끼고 있으니까 부어보고 뭐 한 거야. 안 돼. 뭐 오령산 뭐 다 해본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가망이 없나 이렇게 하다가 자기 눈에 이 처방이 정력대조 사패탕이라는 처방이 들어왔대요. 여기 보면 그냥 정력자예요. 대조하고 10조탕 비슷하게 대조하고 10조탕 쓰듯이 정력대조 사패탕이에요. 이거를 딱 끓인 거예요. 대조가 여기서 뭐 이제 물론 대조가 어떤 큰 역할을 하겠지만 핵심은 정력자예요. 정력자. 대체적으로 대조가 이래 들어가는 거는 약이 굉장히 극렬할 때,
보조제로 들어가는 역할이지 이게 뭐 부종이 있을 때 대조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약을 딱 먹으니까 약간 뭐 뻥이 좀 들어갔겠죠. 그분은 워낙 뻥이 좋아가지고 다음날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식을 찾았다고. 부종이 싹 빠져가지고. 아무튼 뭐 그게 뻥이 된 아닌데 결론은 그래 됐어요. 양방에서 이제 안 된다 했는데 이 부종이 이걸로 인해 빠지더랍니다. 다른 오령산이나 이런 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낌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긴 있구나. 그렇게 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약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먹어본 건 끓여서 먹어본 경우는 있어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여기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도표로 되어 있는데 보면 원전 옆에 보면 방극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처방은 요럴 때 쓴다. 상한론 조문 말고 실제로 어떻게 쓴다 되어 있을 때 보면 뒤에 보면 강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부종이 있는데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다음에 부종이 나면서 보면 이제 확실히 이게 폐와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부종이 되면서 막 천식이 나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아까 우리 그 형과 얘기했듯이 폐에 물 차면 어떻게 되냐 딱 요래 됩니다. 그런 경우에 폐에 물이 찼었나? 무슨 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서 뭐 이 정력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기에 뭐 폐옹, 치천 일반적인 천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천식 마황을 쓰거나 이런 천식이 아니고 확실히 폐에 어떤 부종이라는 게 나타날 때 그런 걸로 인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자, 모르는 거는 넘어가야죠. 자, 그러면 약성가는 이렇게 마치고 소문대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게 66페이지, 장기법실은 66페이지 할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 보면 통평허실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만 얘기하면, 허하다는 거는 전기가 탈한 거를 허하다고 하고, 실이라는 거는 사기가 실한 것을 실이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올 내용들은 허실의 개념을 잘 잡고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또 개념이 혼돈이 안 와요. 저랑 뭐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 보통 뭐 간병자는 양여바통 인소복 영인 선노 뭐 이런 거 외우죠. 허즉 목황황 이무소견 이거 그냥 드립다 외웠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뭐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허실을 가지고 같이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지난 시간에 간욕산하니 급식 신이산지하라 용신보지하고 산사지라 요거 했었죠. 자, 요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이 흩으려고 하면 급히 매운맛을 먹어가지고 흩어라. 매운맛을 쓰는 것은 이제 간을 보하는 것이고, 산미, 새콤한 맛을 쓰는 것은 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욕산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간의 성정이
좀 이래 흩는 게 성정인가 하고 싶은 욕이라고 하는 거 보면 평소에 하고 싶은 게 간은 펼쳐지기를 원하나 봐요. 펼쳐지기를.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뭐든 갇히거나 이러면 다 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뭔가 기운이 잘 펼쳐지지 못한, 심적으로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가 잘 안 흘러간다거나 잘 전체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펼쳐지는 건 전부 다 이 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이라고 하면 꼭 간염, 간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눈, 힘줄 이런 게 다 간과 연관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간은 봄의 기운이니까 그 봄의 기상이 보면 꽃이 펴가지고 활짝 이렇게 피는 게 그 본래 성정이니까 그걸 조금 간욕산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좀 매운맛으로 조금 확장하고 펼칠 수 있도록 매운맛으로 조금 해주는 겁니다. 매운맛이라는 것 자체가 또 조금 자극 주고 펼쳐지는 양적인 맛이다 보니 급식 신이 산지한다. 자, 그러면 동명아, 네. 어떤 간이든 힘줄이든 눈이든 뭐가 안 펼쳐진대. 그게 허해서 그렇나 실해서 그렇나? 둘 다.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돼? 허해서 그러면 허해서 그러면 만약에 허해서 그러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안 펼쳐지는 거. 뭔가 안 펼쳐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에서 안 펼쳐진다고 하면 실에서 안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 앞에 허에서 안 펼쳐진다는 거는 가만히 놔뒀어. 애들 보고 자 밖에 나가 놀아라 했는데 안 나가 노는 애들 있지. 집에서 가만히 책만 보는 거야. 나는 책 보는 게 좋아요. 나가 놀아라 해도 모두가 자유시간이야. 그거는 허한 거잖아. 애들은 당연히 뛰어놀고 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릴 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허와 실이 똑같이 펼쳐지지 않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실한 거는 지는 나가고 싶어 죽겠어요. 나가서 놀고 싶어 죽겠어. 문을 딱 잠가놨어. 그러면 똑같이 못 나가는 건데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하나는 난리가 납니다. 우당탕탕탕탕 안에서 울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고함 지르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뭐가 안 보인대요. 목황황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안 보인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꽉 막혀가지고, 뭘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그래 안 보인다고 하면 벌게져가지고 통증도 엄청 있고 이런 거는 저 사기로 인해서 뭐가 안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 보인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영양분이 이렇게 못 가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실이 그렇게 다릅니다. 간욕산, 급식, 신이 산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매운맛으로 산지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간을 뒤에 나오는데 매운맛으로 보한다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허증인 경우에 간이 안 펼쳐지는데 허증인 경우에는 매운맛으로 조금 도와준다는 거예요. 펼쳐지기를 도와준다. 뒤에 산사지, 새콤한 맛으로 조금 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한다는 말은 사기를 본단 말입니다. 사기. 실증을 본단 말이에요. 안에 자꾸 날뛰고 이렇게 하니까 좀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증상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흩어가지고, 간의 경우라고 하면 흩어져가지고
이게 쭉 펼쳐지도록, 소위 말하는 보약을 써서 쭉 펼쳐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뭔가 좀 수렴시켜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고 해요. 우리 이제 눈이 안 좋으면 기존에 어떤 게 있냐면 육미계열로 해가지고, 육미계열, 구기, 숙지왕 이런 거 써가지고 충분히 정열을 보충해서 간에 이제 눈을 잘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눈도 조금 염증도 나고 부족하지만 조금 자꾸 좀 이게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람이 완전히 기운이 없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하고 하면 너무 사람이 이렇게 갈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눈이 안 보일 때에는 보충을 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외우곤 할 때 보면 눈이 벌겋다, 그러면 이건 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차이가 그겁니다. 조금 진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을 치료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도와줘가지고 할 건지, 삼기룡탕 같이 인삼, 당귀, 녹용 이런 걸로, 인삼, 당귀, 청국 이런 걸 해서, 녹용 이런 걸로 해서 쭉 이렇게 위로 들면서 도와줄 건지, 아니면 숙지왕, 산약, 산수유, 작약, 아니면 사무탕 같이 이런 걸 해가지고 할 건지, 차이가 그겁니다.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증상은 똑같이 얘기해도 반응을 할 때 뭔가 자꾸 염증을 낸다든지 하면 조금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완전 사람이 희발이 없고 이런 거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물탕은 혈이 부족해도 사물탕 중에 작약, 숙지왕은 조금 수렴시키는 맛이에요. 당귀, 청궁은 이렇게 좀 펼쳐지는, 들고 펼쳐주는, 그 경우를 혈이 부족하다고 해서 드립다 4개만 할 게 아니고, 들어주는 힘이 부족할 때에는 당귀, 청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고, 조금 진정을 시킬 때에는 숙지왕, 숙지왕, 작약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탕이라는 게 묘하게 신산이 합치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봐가지고 짬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산미는 무조건 사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침에도 보면, 침 놓는 것도 보면 간정격은 음복, 곡천, 경거, 중봉 이렇게 수혈, 금혈 이런 걸 씁니다. 간을 보호하는 게. 그래서 이제 뿌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게 간욕산 급식 신의산지 용신보지 산사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차례 병제 심하니 유제 장하하고, 장하 불유면 심어 동하고, 동 불사면 지어 춘하고, 기어 하하며 하니 금 온식 열이라. 자, 이제 심장에 열과 관련된 병입니다. 심의 병이 있으면은 장하에 낫고, 장하에. 자, 이제 보통 심에 열이 있다고 병이 있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펼쳐지려고, 너무 이제 여름이 지성해집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눅눅하게 조금 진정을 시키면, 좀 습기 같은 걸로 조금 진정을 시키면 조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하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계절을 지나보면 알겠지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그때 딱 장하가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봄에는 아직 찬 기운이 있어요. 찬 기운이. 근데 이제 여름 기운은 점점점 햇볕은 뜨거워지거든요. 거기에 찬 기운과 햇볕이 딱 만나니까 그 습기가 확 어리는 겁니다. 아직 그 여름 기운이 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되면 이제 완전히 더운 여름으로 지나가고, 거기에서 점점점 이제 가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제심하면 유제 장하라는 말은 단순한 습기라는 표현도 될 거고, 조금 이렇게 이 심장의 기운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야 심장이, 이 불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격렬하고 조금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하고, 장하에 낫지 않으면은 겨울에 심해집니다. 심장은
움츠러들면 더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심장은 완전히 펼쳐져야지 항상 그 불은 안전하게 되는데,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안에서 불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찬 기운이 오면 올수록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심해집니다. 겨울에 심해지고, 겨울에 심해지고, 겨울에 죽지 않으면은 봄에 기다렸다가 여름에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여름, 심장, 열 이런 거에 대한 병은 너무 덥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온식 너무 덥게 먹는 거를 금지하고, 또 너무 더운 옷도 금지하고.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알지만 열이 많은 사람 더운 음식 먹는 거 싫어해요. 열이 많은 사람 두껍게 입으라도 못 입어. 그래서 이거는 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신병자는 유재 무기하고, 무기 불류면 가어 임계하고, 임계 불사면 지어 갑을하고, 기어 병정이라. 신병자는 일중에 해하고, 야반에 심하고, 평조에 정하니라. 읽어보시면 알고. 자, 이제 저랑 요구해 봅시다. 심욕연하니 급식 함이연지하고 하니 용함보지하고 감사지라. 심욕연이라고 하네요. 심장이, 연은 이제 좀 뭐라고 하나, 이 뭐라고 하지? 연을 부드럽다 해야 돼. 뭐 이게 좀 딱딱한 게 녹는다, 뭐 이런 거에 연자죠. 연견할 때, 연견산결할 때, 그게 이제 그 연자입니다. 간욕사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심욕연은 이 무슨 말이에요? 심장은 부드럽기를 원한다. 그래서 빨리 짠맛을 먹어라. 우리 앞에 간욕산 급식 신이산지는, 간이라는 거는 봄 기운이고 펼쳐지는 기상이니 잘 안 펼쳐질 때 매운맛으로 팍 펼쳐주면 되겠다. 그거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생뚱맞게 심욕연이라 나오는데, 형우야, 이거 어떻게 한번, 왜 심장은 부드러워지려고 하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심고완이랑 그 심육연이랑 조금 헷갈리는. 심고완 앞에. 앞에 했을 때 완하고 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비슷한데. 비슷하지? 네, 근데 좀 이제 상반되는 얘기라 그런 점을 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 뒤에 가면 감사지 나오니까 그거랑 내가 같이 해서 해줄게. 혹시 요 누가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재훈아, 이거 한번. 이게 무슨 말이야? 심욕연. 심장이 딱딱한가? 왜 부드러우려고 하지? 고혈압이 연상되는데. 고혈압. 혈관벽이 딱딱해지니. 그럴 수도 있다, 그지? 심장이 너무 딱딱한 게 단단한 거 아니더라도 너무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과잉되게 활동을 하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재훈아, 생각해 본 건 없어? 심장 열기가 많으니까 너무 항진되고 이러면 좀 건조해지지 않을까. 열기도 많아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열기도 많고 건조해지니까.
응. 연결시키면서 민선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이어서 말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예. 활동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말지 말라고 하면 좀 많이 뻣뻣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심장이 뻣뻣해진. 네네. 좀 다른 데는 뻣뻣해지면 그런 데가 다 음. 있으니까 동영아, 네 고기 좋아하나? 만약에 생선과 고기가 있다. 그럼 뭐를 더 좋아하노? 솔직하게 우리 고기 좋아하지? 하면 이제 니한테 물어볼 수 있겠네. 고깃집 가서 고기를 좀 많이 구워 먹어봤겠다, 그지? 혹시 불판을 보고 이상하게 느껴본 적 없나? 구멍이 뚫려 있고, 불판에 구멍이 뚫려 있고, 타원형이고, 그거 있고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구멍, 그는 화로? 불 나오는 구멍? 그런 거. 불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게. 그리고, 기름 받침 이렇게. 기름 받침이 있고. 핵심을 말.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제 나올 거잖아. 이제 나올 거잖아. 네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계속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없더나, 거기. 좀 이상한 거. 왜? 물을 붓지 않더나. 왜 물 붓대? 그러니까. 아니, 네가 말을 하니까 진짜 불판이 싹 그려지더라. 약간 동그랗고 구멍도 뚫리고, 그러니까, 물을 왜 붓습니까, 거기? 물어 붙은 거 떼려고. 아니, 그거는, 옆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나? 요즘에도 있죠.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불 옆에 물 붓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물통 가지고 물 붓죠. 그거 왜 물을 붓습니까? 뭔가 그건 그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온도 너무 높아지면 뭐 때문에? 말라서. 네가 뭐 같아? 고기 같아? 불판이 말라서. 그게 이제 뭐 물론 그렇죠. 가열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고기를 이제 옆에가 너무 온도가 높으면 고기가 맛있게 굽히지가 않아요. 딱 적당하게 온도가 이렇게 돼야 그 소위 말하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소위 말하면 이게 한없이 뜨거우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 열이 나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 심장이라는 놈은 지 성질이 계속 열리는 장기예요. 끝도 없이 열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고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간처럼 조금 이제 눈치도 보고 살랑살랑 하면서도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은 그냥 오로지 에너지와 그 정신적인 어떤 정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겠어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럼 항상 이 심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신수를 딱 기본으로 같이 세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의 능력은 신수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얼마나 신이 잘 수렴하는 기운이 좋으면 심장도 편안하고 화끈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신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과잉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게지고, 말을 해도 말을 해도 사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이 풀어져가지고 이래 됩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말 더듬는 사람 있죠. 급할 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갑자기 말을,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말 잘하다가 발표하러 딱 가면 더듬더듬 하면 심장이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딱 굳어진다고. 저게 이 장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심장이 너무 지금 과잉되게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조금 연견을 할까요, 말까요? 조금 연견, 조금 긴장되어 있는 걸 조금 풀면서 진정을 좀 시킬까요, 말까요? 왜 여기에 곰이, 열 꺼주는 거는 고미가 나오면 됩니다. 고미는 차잖아요. 왜 그 말이 안 나오고 짠맛이 나오냐고. 심장이 열받으면 그렇게 아까 얘기 말 더듬는 거 비슷하게 흥분합니다. 이런 표현은 참 남자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뭐 남성 질환에 저도 남자고 뭐 의사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조로 있는 남자들 그냥 뭐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머릿속에는 이미 사건의 70%가 다 지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져 있는 거예요. 긴장이 바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떤 본게임이 들어가서 그냥 이래 되는 거예요. 심장을 딱 떨어뜨리네. 그거 말고도 아까도 이게 발표하다가 갑자기 발표 공포증이 딱 온다든지 이런 게 전부 그겁니다. 과잉되게 심장이 확 이래 돼가지고 그건 간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진정을 다 시키면서도 사람을 이완을 시키는 게 이 한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약재가 있는데 용골이 이럴 때 있습니다. 용골, 모려. 근데 제가 써보면은 모려는 확실히 이게 수렴하는 기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이 나간다든지 뭐가 나간다든지 얘할 때 그런 거 수렴하는 역할이 좀 있고, 용골은 먹어보면 짜거나 그런 맛은 없어요. 용골 별 맛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진정을 시키는 맛이 있어요. 조금 수렴을 하겠지만 그 진정이, 근데 고미의 진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미는 습기가 있을 때 씁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 중에, 물론 옛날에도 많았겠지만 요즘 현대인들 중에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옛날처럼 그런 어떤 패기라든지 자신감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갔을 때 소위 말하면 자기의 자신감, 이게 양기거든요. 파워,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시험이든 어떤 면접이든 아니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 이유가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극도의 어떤 순간에 갑자기 땀이 확 나온다든지, 설사도 그렇고, 자꾸 풀어지고 예민하면서도 풀어지는 듯한 이렇게 조급해지면서도 그런 경우에 용골모려라는 약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핵심은 양기가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는 건 양기입니다. 하지만 양기만 불어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거 예민한 거를 조금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게지가 용골모려탕, 시오가 용골모려탕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한의학에서는 용골모려를 많이 안 썼어요. 실제 찾아보세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론을 하시는 분들은 썼었죠. 현대에는 상당히 응용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심장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굉장히 어떤 극도의 어떤 불안감, 초조 불안감을 느낄 때 뭔가 어떤 일이 실수를 한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한번 응용해보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쓸 일이 통 없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아니지만 누가 선배들이랑 물어보면
아, 그럴 때 용안육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개뿔 내 다 써봤어요. 안 되더라. 좀, 뭐, 백자인, 뭐, 복신, 용안육, 개뿔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덜한데 계속 실수해요. 용골몰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거를 써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불안하다. 우리는 보통 불안은 신에 배속되는 그 감정입니다. 그럼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그러면서도 이제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용골모래를 쓰는 불안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골모래는 오히려 초조감, 극도로 흥분이 진정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혹시 아프면 어떡할까? 뭘 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걱정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게 사람이 위축이 돼서 이런 거거든요. 극도로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극도로 흥분되는 경우는 눈빛도 조금 달라요. 사람이 약간 눈빛이 약간 사나울 수도 있고, 약간 좀 눈빛이 광기가 좀 날 수도 있고, 뭐 심한 사람은 그렇겠죠. 안 심한 경우는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를 이제 용골몰 한미로 위에서부터 쭉 진정시키는, 심장을 쭉 진정시킨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심장이 그렇게 된단 말은 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으로 뭐가 빠져나가는 듯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는 용골몰을 씁니다. 아닌 경우에 쓰면 사람이 폭 가라집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럴 때에는 이제 한미를 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숙지왕 어떻습니까? 호선생님, 숙지왕 쓸 일 좀 있으시죠? 한의원에서. 저 제일 많이 쓴 약재가 그죠? 네, 숙지왕 많이 씁니다. 네. 물론 이제 모든 환자를 쓰지는 않겠지만, 숙지왕 쓸 일이 있으니 한번 쓰시겠어요? 아, 이 숙지왕은 이럴 때 어떨까요? 심장이 흥분되고, 과잉 항진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생지왕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똑같은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숙지왕이든 생지왕, 지왕 어떨까? 지왕. 그럼 지왕. 그래서 저는 생지왕이랑 숙지왕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제 같은 지왕이다 보니 지왕이 단기로 지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 나는 건 저도 명확하게 아는데 그 지왕이라는 놈은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생지왕 된다고. 근데 뭔가 숙지왕을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은 나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쟤는 그냥 가면 생지왕으로 하겠습니다. 제 의도를 잘 받아주고. 지왕 되는 어떨까? 거예요? 촉촉하면서 시원한 거. 좀 열도 좀 꺼트리면서도 좀 물도 좀 촉촉하게 하는 거.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대답이 그래서 난 생지왕 나왔길래 잘 됐다. 이제. 역시 말이 통한다. 아주. 지왕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용골모래를 안 쓰고 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한국에서는 지왕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생지왕이든 뭐 이런 거. 예, 시원하게 하면서도 촉촉하게 한다. 근데 용골모래와 지왕은 좀 쓸 용도는 좀 다릅니다만 의미가 비슷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고, 그래서 용한보지라는 말이 한미로 인해서 심장을 보한다는 말이 냄비에 물을 딱 부어가지고 그 적정한 온도를 해가지고 불이 잘,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났다. 그 물을 부으면 불을 이렇게 지피잖아요. 불이 일정하게 온도가 이렇게 된답니다. 만약에 이게 물이 싹 말라버리면 전체가 이게 돼가지고 완전히 화다닥 끓여가지고 이 불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일정하게. 그리고 딱 심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고.
감사지. 아까 이제 감이완지 할 때 심장의 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진정한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겠노? 감미로 사한다고? 그 예민할 때 뭐 좀 달달한 거 먹으면 좋지 않나? 심고완 했는데. 동료야 도와줘. 약간 그 허에서 생긴 게 아니라 허해서 생긴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열도 좀 많이 나고 열도 나고 같은, 그런 것도 좀 나오고 해서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거는 좀 약간 좀 초조하고 약간 앞에 거라면 한미를 쓰는 거? 네, 한미를 쓰는 거는 좀 초, 한정이 안 되고 어허? 이런 느낌이면 어, 이런 느낌. 이거는 약간 좀 그 아까 밖에 못 뛰쳐나가는 애기들까지는 아니고 그런 비슷한 느낌. 네, 그런 뭔가 씨 막 갑자기, SM 보고 하는 아니야, 뭔가 좀 막 약간 이래가지고 달달한 거 감. 그게 심장을 좀 사하는 느낌이다. 아니, 의견이 좋아. 밥이나 뭐, 어떤, 오랜만에 그 쌈박한 아이디어 뭐. 보통 우리, 같은, 뭐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실습, 뭐, 이게 단체의 어떤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를 할 때 보면, 다 같이 잘하면 참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근데 항상 밉상인 애들이 있어요. 멤버 중에. 보통 어떤 경우 하면 일 안 하고 낭창낭창하게 져서 구석에서 노는 놈들. 계속 뭐 모여가지고 전체 뭐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되는데 혼자서 모르겠네. 난 나중에 나 술이나 한잔 하고 싶다 뭐 계속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훈련할 때 보면 이게 뭐 어떤 상황이 오면 딱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 해야 사고가 안 나요. 근데 항상 보면 삐딱 헐렁헐렁하게 건들건들 하는 애들이 사고가 나요. 긴장할 때는 딱 긴장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이 너무 느슨하고 긴장감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납니다. 항상 사람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총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매사에 그냥 풀어지고 이 심장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긴장이 딱 돼가지고 적당하게 긴장이 돼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사람이 낭창낭창하게 이거를 이제 삿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심고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장이 적당하게 아까 이제 물이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불이 활활 타는 거는 정상인데 너무 불이 퍽 퍼져버리면 불이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안 아들 세상 아무것도 의욕 없고 그냥 돈이나 탕진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어떤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고완이라는 겁니다. 늘어진다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풀어져 가지고 점점점 차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지란 말이 그런 겁니다. 적당하게 하는 거는 돕는 거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보다 자꾸 너무 눅눅하게 하면 사람의 의욕을 없애고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자,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병제 비하면 유제 추하고 추 불리면 심어 춘하고
춘 불사면 지어 하 기어 장하하니 금 한식 포식 습지유의라. 여러분들 이 소화기 질환이 한의원에는 잘 옵니다. 꼭 소화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지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치료해 본 분들은 알지만 어깨 무릎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소화기와 연관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차게 먹는 거. 소화기관에 안 좋은 게 자꾸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습기 생기는 게 안 좋거든요. 찬 음식은 항상 습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질 불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주의하는 것. 적당하게는 아까 얘기했지만 열이 많은 사람은 꼭 시원한 물 한 잔은 한미와 같은 존재예요. 시원하게 열을 싹 진정을 시키는 건데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열 많아도 별로 너무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돼요. 적당하게. 그래서 환자한테는 항상 주의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뜨거운 거 먹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너무 찬 거는 주의하십시오. 특히 애들이 그래요. 애들 뭐 감기 자주 걸린다 뭐 하다 이게 전부 소화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 음식,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다음 밑에 보면 과식, 포식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팔체질이라는 학문이 있다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체질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뭐 금양이든 뭐든 해가지고 거기에 잘 맞는 체질은 이런 걸 먹어라. 저는 그 결과가 나름대로 아마 해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 곤돈 박사가 자기가 몇십 년간 체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거를 이제 실제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리도 이 사람 체질한테도 먹여보고 뭐 하다 보니 나름대로 나온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쭉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이 안 좋다, 그거 이전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쟤한테 쌀이, 보리가 좋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육류가 좋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육류를 뭐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더라도 만약에 이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면 과연 그게 좋을까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뎅을 참 좋아합니다. 어묵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집사람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오뎅은 불량식품이다. 그래서 절대 안 사주셨어요. 하지만 내 입에는 오뎅이 참 좋아요. 저희 집사람은 한 번씩 어묵을 해주거든요. 어묵탕을 해주는데, 물론 그게 부드러워서 뭐 식체를 일으키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거를 급하게 먹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질기거나 이런 음식을 천천히,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과량을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체질 음식 이전에 어떻게 먹느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음식이 이 체질에 맞다 안 맞다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그거를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음식이 좋다 나옵니다. 여기에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어떻게 먹는, 천천히. 그래서 환자한테는 급하게 포식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먹느냐의 방법이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먹지 말라. 이거는 먹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티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게 먹지 말라. 같은 음식이라도. 그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는 분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음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들 동료 중에 팔체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제 선배 중에 항상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고기 그 하는 체질이 있더만요. 근데 내가 보기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먹느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해주시고, 비병자는 유제 경신하고, 경신 불리면 갑을 하고, 갑을 불사면 지어 병정하고, 기어 무기라. 비병자는 일질에 해하고, 일출에 심하고, 하포의 정이라. 요거는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욕 완하니 급식 감이 완지하고 하니 용고사지하고 감보지라. 비는 조금 늘어지기를 원하니 그래서 이럴 때는 급식 감이 완지 한다 되어 있습니다. 비라는 거는 소화기관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로 따지면 이제 습기입니다. 습기는 뭔가를 조금 눅눅하게, 습기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습기에 상하면 좀 깝깝한 그런 것도 있지만 촉촉하게 젖어진다고 하죠. 사람이 묵지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차분하고 묵직하고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거는 이 모든 영양분을 다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촉촉하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감미를 원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비의 상태가 어떻다는 말이죠? 원래 습기가 많은데 감미를 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좀 뭐 건조한 것 같다. 감미라는 건 확실히 눅눅한 약이니 기민이 뭐 눅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질문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위장이 건조한 게 뭡니까? 라는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이 환자는 위가 좀 건조한 것 같으니까 위를 촉촉하게 하는 약을 씁시다 라는 얘기 하면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근데 위가 건조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뭐 보고 위가 건조하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소화제를 많이 써요. 소화제는 사인, 초두구, 육두구, 필발, 정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향성으로 건조한 약이에요. 그게 대부분 소화제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감미의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조할 때는 그런 약을 쓰면 작살이 납니다. 완전 속이 쓰리다, 신물 난다, 배가 아프다, 위경련이 난다, 이런 일이 많이 겪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환자들을 구별해서 써야 될 거잖아. 위가 건조하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빈이부터 쭉 한번. 좀 덥죠? 이 쌍으로 틀어놓으니까 그렇구나. 다음 탄에 좋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 물을 좀 자꾸 음식을 먹을 때 촉촉하게 먹든 물을 먹든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죠? 좀 예민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뭘 먹었을 때 탈이 잘 나고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자꾸 탈이 난다. 쌤 이제 차례니까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쌤 쓰시다 보면 숙주향 같은 거 쓰는 환자 중에 소화가 안 되는 환자인데도 그런 쓰는 경우가 있죠. 네. 혹시 그 포인트가 있습니까?
쌤이 뭐 체질을 감별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지황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배가 쉽게 고프고 이렇게 할 때 쓴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환자분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에는 독활지황탕이라든지 이런 게 딱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아마 느낌이 오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양인 식체비만은 원래 독활지황탕이기 때문에 그렇죠. 숙지황이 그 사람이 근데 아니잖아요. 포인트를 자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더블 그렇죠. 뭐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체질에서 더부룩하다고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구별하는 게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근데 그게 아마 원장님이 원하시는 정답이랑은 좀 다를 텐데. 맞아요. 제가 딱 요거예요, 지금. 요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원하는 정답이랑은 좀 다를 텐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소양인 독활지황탕의 감별 포인트는 일단 좀 말랐고 좀 마르고 사람이. 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얼굴이 그 신이 망가진 약간 어두운 낯빛 흑색이라 그래야 돼. 그런 조금 낯빛. 어두운 편이에요 피부가. 어두우면서 거칠죠. 네, 건조하고 거칠고. 예. 그리고 사실 좀 그 포인트는 좀 배변이 많이 가늘고 무른 사람이 많아요. 대변이 좀 가늘고 무르고. 네, 변비는 아닌데 가늘고 무른 사람. 변비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포인트인 것 같네.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아마 소양인적인 느낌을 또 네네. 표현하겠죠. 아마 네. 나타나는 증상은 샤프한 확실히 소음인과 소양인의 그 아마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먹기는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못 먹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도 좀 빠를 거고. 얘는 좀 그런 경우. 실은 이게 할 얘기가 다 나왔어요. 위가 건조하면 건조한 경우에 이 얘기가 다 나왔다고. 환자분은 똑같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눈빛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힘도 있고 또 빠릿빠릿하고 예민하고 그러면 목소리에 힘도 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까칠이하고 피부가 까칠이하고 푸석푸석 해가지고 팅팅 부어있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게 딱 있어요. 입술도 좀 까칠이하고 갈라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표현을 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말은 소화가 안 된다. 왜? 제 얘기 같아서. 방풍 통성 그럼 평소에 혹시 물도 많이 먹나요? 그런 거? 독활지황탕증은 소음수예요. 물 많이 안 마셔요? 독일적인 소음수. 뭐 그거를 100%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물을 좀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겠지.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근데 내가 보면 물 그래 많이 먹는 포인트는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오히려 열 쪽에 가까운 것 같아. 위에 열이 많다. 이거는 열도 열이지만 건조한 거거든. 조금 달라.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확실히 건조한 약들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응? 아니 쟤더 같아서 그렇지. 다들 근데 이 보면 이 두 사람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하얀데 둘 다. 완전 다릅니다. 근데 사람 스타일이 대화를 해보면은 진영이랑 다빈이는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빈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침이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오히려 좀 이런 느낌은 좀 뭐라고 외국 살다 왔나? 이런 느낌. 그냥 자유롭고 이런 느낌이고. 진영이는 보면 상당히 참하다 뭐 이런 표현하면 되나? 아니 술 한잔 들어가면 달라요. 술 한잔 들어가면 다른데 지금 연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발랄함이라 해야 되고 당참 이런 느낌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아마 약수도 다를 겁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 위가 건조하다, 간욕, 비욕, 완, 급식, 감이 완지할 때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비에는 간면에 써야지 넘어갈 게 아니고 그 뉘앙스를 잘 아시면. 그리고 저는 추천을 하나 하는 약은 여러분들 메가라는 약을 잘 써보십시오. 저는 메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현대인들한테 특히. 이제 현대인들 여기에서 메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오래 반복되다 보면은 위벽이 비록 그 습기는 생기지만 위벽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단순히 한번 급체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자주 배가 아프지만 오늘 또 체했어요. 그러면 당장 체한 게 나타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늘 위가 안 좋아요. 신경 조금만 쓰면 체하고 신경 조금만 쓰면 체하고 그러면 상당히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어떤 위장을 돕기 위해서 4인 초두고 막 이런 거 또 며칠은 좋지만 이 예민함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게 좋아요. 메가라는 약이 그 약입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습니다. 이 메가 볼이 쌍난 거 별 효과 없을 것 같죠? 그런 위벽이 건조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 이걸로 오래된 위장 환자들 여러 치료해 봤습니다. 숙지황의 느낌을 충분히 저는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소화불량에 한해서 숙지황은 그거 말고 다른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지만 촉촉하게 하면서 위벽을 촉촉하게 하면서도 달달하게 그러면서도 은근히 소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위도 살짝 활동도 시키고 상당히 좋습니다. 만성 위 환자들한테 꼭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용고사지, 감보지. 자, 이제 사가 생깁니다. 습기라고 하는 사가 생깁니다. 위에서 습이라는 사가 생기는데 단순히 습만 생기는 게 아니고 습열이 잘 생깁니다. 위장은 이 열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습열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고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미가. 제일 대표적인 게 백출, 창출 이런 거고 황련이 또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약 쓰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 먹었는데 자꾸 뾰루지 난다고 얼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든 싫든 해가지고 이 자꾸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습열이 조금씩 약에 의해서 그럴 때 이제 황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련이라는 게 그 상한론에 보면 희한한 데 들어갑니다. 반화사심탕 분명히 이거 소화 안 되는 질환인데 설사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한론에 보면 황금, 황련, 반화사심탕에 보면 황금, 황련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고미가 위장질환에 곳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묘한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황련이라는 약을 위장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보지 할 때는 메가 말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용안육 같은 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재미난 거를 시간 다 됐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백편두라는 약이 있습니다. 백편두. 이거는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요. 보통 체하고 나면 식체가 나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가 아프답니다. 체하면 통증이 나타나요. 통증이. 아까 제가 통증이 뭐라던가요? 염증.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소 부위에 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 염증을 좀 진정을 시키고 꺼야 돼요. 그래서 황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백편두라는 게 미량해요. 미량해. 위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해독을 잘 합니다. 해독을.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제일 많이 활용하냐면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막 아프고 할 때도 백편두를 쓰고, 그 다음에 양약 먹고, 항생제 먹든 양약 먹고 하면 배가 아프든지 뭐 갑자기 뭐 속이 쓰리든지 이런 표현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 소화제를 달고 삽니다. 양약에 의해 가지고 거기 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 이제 양방에서 그 많이 쓰는 뭐죠? 그 소염제 쓰면 소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백편두라는 게 들어가면 진정을 시킵니다. 위를 살 달래요. 양약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자꾸 속 쓰리고 뭐 통증 배탈 나고 위경련 생기고 이럴 때 백편두가 딱 좋습니다. 백편두, 메가 이런 걸로 해서 부드럽게. 그래서 백편두는 생각외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응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약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환자분 왔는데 뭐 양약 먹고 자꾸 자기는 배 아파서 딱 어깨 아파서 치료하러 왔어. 그런데 뭐 이거 소염제 먹고 나니까 영 속도 안 좋고, 난 머릿속에 백편두 생각은 났고, 뭐 약 쓰자고 하기도 그렇고, 환자가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두유가 콩으로 만들고, 뭐 콩입니다, 백편두. 두유 좀 드시라고. 우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유를 써보면은 그 백편두를 쓰는 것처럼 효과는 안 나요. 그래서 며칠 조금 드시면 조금 진정이 된다. 약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뭐 왔는데 뭐 한 첩을 줄 것도 아니고. 두유 같은 거 조금. 아니면 이제 여름이면 뭐 콩국 그런 거 조금 드시라고. 그러면 조금 진정이 돼요. 같은 종자는 좀 다릅니다. 그 콩국 쓰는 그 콩하고 백편두로 쓰는 콩은 좀 다르지만 더 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백편두는 그냥 냉장실에 보관하면 되나요? 약재요? 네. 바짝 말라가지고 뭐 전혀 곰팡이도 안 씁니다. 네. 같은 건 뭐라고? 석고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석고 어디에? 아니 여기 간보지에 같은 간보지에 일정 부분은 되겠지. 석고, 그 돌. 석고가 감미인가요? 네. 감한지제라서. 근데 확실히 이거는 한에 포인트가 있거든. 찬 거에. 그래서 이제 열이 확실히 많아야지. 갈증이 난다든지, 이게 이제 갈증이 이런 데 나오고, 자꾸 물을 먹는다든지. 그 애들 중에 보면 감기 뒤 끝에 계속 물 먹는 애들이 있거든. 땀 줄줄 흘리면서. 조금 필요해. 그 대신에 백편두도 좋아. 석고의 그 힘은 없지만 차면서도 감미 비슷해. 그래서 이 백편두 같은 것도 씁니다. 그래서 여름에 콩콩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름에 자꾸 시달려가지고 허열을 뜨는데 갈증은 나고 위는 허열 때문에 건조해지고 콩콩 먹는 게 그겁니다. 설탕을 넣느냐 소금을 넣느냐는 각자 알아서 결정하시고. 자, 오늘 마칠게요. 네.